자, 음파빌리지에서 해외 결제 시스템을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거주 중이신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혹시 풀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시면 해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가입하시고 보고 싶은 영상 옆에 왓츠나우 누르시면 결제 창으로 넘어가고 페이팔 연동해 두었으니까요. 페이팔로 결제하셔도 되고 해외 결제 가능한 뭐 마스터카드나 비자 카드 가지고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작품은 한국에서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개봉한 드라마인데 이 원작 제목을 보면 How to Get Away with Murder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피하는 법 뭐 이 정도의 제목이 되는데 이 범죄 스릴러, 범죄 드라마입니다. 장르가. 주인공이고 애널리스라고 하는 변호사이자 이 대학교 교수예요. 형사법 교수. 그래서 이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소재로 다뤄지는 이제 드라마인데 시즌 5에 보면 특정 에피소드에 이제 기본소득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기본소득은 부의 불법적인 재분배야 이런 대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그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대학 교수 클래스의 이제 학생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의 근원은 빈곤입니다. 저는 재무부가 이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학생이니까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이겠죠. 근데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교수가 어떤 숙제를 내냐. 자, 이 학생이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빈곤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할 거다. 뭐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는 학생인데 자기가 주장한 이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에 서서 이 주장을 변호해라. 이런 과제를 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지지할 만한 법적인 근거를 아주 타당한 수준으로 찾아냅니다. 뭐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양쪽 입장이. 그래서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란 제도가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이 작품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게 미래에는 꽤 가까이 온 미래 같은데 미래에는 그 가치라는 것, 부라는 것을 누가 거둬들이고 어떻게 나눌 것이며 누구에게 나눌 것이며 그 권한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뭐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짓지 않을 수 없는 소재가 있는데 잘 알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의 클라우스 슈왑입니다. 클라우스 슈왑이 2021년도에 출간한 책인데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고 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2021년도에 출간은 됐지만 이게 무려 1970년대부터 개념을 발전시켜 온 내용인데 21년도에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냥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이 책을 쥐어짜면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주주 자본주의였다라는 거죠.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한테 돈만 잘 벌어다 주면 장땡이었어요. 그게 주주 자본주의인데 이 클라우스 슈왑이 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주주 자본주의가 어떤 이제 기업들의 동기를 활성화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는 크게 기여를 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고 결국에는 이 사회적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심해지게 됐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손상되는 그런 부작용들도 많이 나왔다. 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의 주인뿐만 아니고 직원들, 그리고 고객들, 그 다음에 하청업체 같은 뭐 이런 협력업체들, 또 그 기업들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나 국가, 정부,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 클라우스 슈왑이 저 책에서 말이죠.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낯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이미 벌써 많이 진행이 됐고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냐면 옛날에는 이제 기업들을 평가할 때 돈 잘 벌면 땡이에요. 장땡인데 지금은 그 ESG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환경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재생 에너지는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뭐 이런 측면들을 평가의 기준으로 넣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 노동자의 권리, 인권, 그리고 작업 환경의 안전, 그 소비자 보호, 뭐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가, 뭐 이러한 영역들. 그리고 마지막 G가 이제 지배구조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 시대의 기업을 평가하는 그 기준들이 엄청 높아진 거죠.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클라우스 슈왑의 주장인 거고 현재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AI 반도체가 엄청난 붐을 일으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데가 엄청난 성과를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 감사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이에요?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20%를 이제 온누리 상품권으로 리워드로 주는 거죠. 이러한 행사가 방금 설명드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하고 그 결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주주뿐만이 아니고 고객들, 그리고 이게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와 소상공인까지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이해관계자로 설정을 해서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벌어들인 가치, 이윤, 이 부를 공유를 한 거죠. 자, 근데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인데 이제 AI가 이 로봇의 형태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또는 자동차에 탑재되는 자율주행 또는 드론 이렇게 3차원의 세상으로 나오는 이렇게 피지컬을 입고 3차원의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인류 사회가 부를 분배해 오던 방식, 그러니까 노동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피지컬 AI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지금 클라우스 슈왑이 얘기하는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더욱더 부각되고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클라우스 슈왑의 주장에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가능성은 기업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기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개념을 넘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인류 기업들의 책임과 권한이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의 컨텐츠에서 봤죠. 물론 먼 미래의 시간 설정이었지만 전 세계를 4개 회사, 5개 회사가 다스리고 있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사들은 예측 프로그래밍적인 성격을 많이 담고 있는 대사라고 봐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수의 특정 기업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영향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을 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떤 고민이 들까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해결 과제가 뭐가 될까요? 분배입니다. 분배.